캠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캠핑 강사 이현우라고 하고요. 네, 그냥 캠핑 블로거고, 또 캠핑 쪽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네, 캠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식들을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캠핑 강의도 네, 자주 하고 다닙니다. 네.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강의가 초보 캠핑이에요. 그래서 이제 캠핑에 대해서 뭐 다녀보신 분 계세요? 조금 다녀보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여사님은? 네. 그냥 차원 가서 네. 옆에 이렇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구경은 한번 해보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캠핑 주제를 정할 때 초보 위주로, 난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구성을 짜가지고, 난 캠핑 좀 다녀봤는데, 이러신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난이도를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 나 캠핑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지? 뭐 그런 용도니까요. 한번 또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캠핑 블로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는데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있어요. 그래서 4회차까지 이렇게 다 교육을 받으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캠핑장은 안 가봤지만 캠핑 장비를 준비하시거나 나는 어떤 캠핑을 해야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뭐 이제 가족들하고 그런 준비를 할 때 안 물어보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고르시는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 텐트를 사셔야 되는데 잘못 사셨어. 그래서 또 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캠핑 입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캠핑이란 뭐고, 캠핑을 준비할 때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는 네, 캠핑 장비. 그래서 4개 맞는 캠핑 장비. 캠핑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캠핑 테이블, 캠핑 의자. 이것만 해도, 캠핑 의자만 해도 종류가 한 10몇 가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뭐고, 캠핑 테이블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뭐 그럴 때는 2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캠핑 장비를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이런 걸 위주로 구입을 하셔라 하시고, 3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요리, 캠핑장 가서 뭐 해 먹지? 뭘 싸가지고 가야 되지? 뭐 요런 것들하고 이제 캠핑 팁이라든지 이런 상식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요. 4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별 캠핑 준비예요. 우리나라는 몇 계절이에요? 4계절이시죠? 4계절이면은 텐트 하나만 가지고 캠핑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려요. 맨 처음에 초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텐트 하나면 되겠다라고. 막상 이제 캠핑에 입문을 해보시면은 또 이걸 사야 되겠구나, 저걸 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캠핑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을 캠핑은 어떻게 하고, 겨울 캠핑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해가지고 제가 주제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주차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캠핑의 정의, 그 다음에 캠핑 준비하기. 집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캠핑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 집은 뭐예요? 캠핑장에 가시면 텐트죠. 그러니까 텐트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캠핑의 6화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캠핑 조금 하셨다, 그 다음에 캠핑 아예 안 해봤다, 옆에서 구경만 해보셨다 정도이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캠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캠핑을 가본 적은 없으나 이제 가보려고 하시고, 캠핑 장비를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것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캠핑 장비를 알고 싶다. 뭐 지금 보시면 좀 뒤에 분, 그죠? 지금 캠핑 가본 적도 없고 캠핑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은 있어. 근데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네. 저도 캠핑 초보에 왔을 때는 누가 안 가르쳐 줘요. 옆에서 어떻게 해요? 와이프는 캠핑
해야 되겠다.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면 실제로 뭐 100만 원 들게 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해요. 그럼 또 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캠핑 장비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캠핑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캠핑 시작하시려는 분들, 캠핑 이제 시작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왜 보세요. 여보, 우리도 캠핑 가자. 자기야, 우리도 캠핑 시작해볼까? 아빠, 우리 집은 캠핑 안 가? 요 세 가지가 압축이 되거든요. 자, 여보, 우리도 캠핑 가자. 다른 집 다 가는데 와이프가 여보, 우리 캠핑 안 가? 라고 할 수가 있어. 그쵸? 그럼 남편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을 해야 돼요. 뭐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야, 요즘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안 했어도 그렇게 커플로도 캠핑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남녀가 각각 캠핑 장비를 뭐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캠핑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아빠, 우리 집은 캠핑 안 가.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친구들은 캠핑 갔다 왔다 막 얘기해요. 막 자랑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아빠 우리는 캠핑 안 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텐트를 사셔야 되겠죠. 우리도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 캠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인데 뭘 어떻게 준비하지? 옆집처럼 캠핑 가고 싶은 분들인데 준비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캠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 앞에 계신, 그죠? 나 캠핑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남들도 하는 캠핑 나도 시작했다. 캠핑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그럼 이제 캠핑의 고수시겠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걸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교육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요런 거지. 나 요때 요랬지. 뭐 그런 것들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캠핑이랑 뭘까요? 캠핑이랑. 저요? 네. 여유를 즐기는 거죠. 여유를 즐기는 거. 네. 네. 그죠? 여유 즐기러 캠핑장을 가시는 거죠. 네. 캠핑이랑. 각각의 이제 캠핑의 정의가 틀리지만, 보시면은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루를 그냥 살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의식주. 입고, 자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이 아닌 야외로 옮겨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옮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캠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을 시작하셨다. 캠핑을 어떻게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오시면 캠핑 장비도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쁜 캠핑 장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들지 다 제각각이에요. 돈은. 이렇게 솔직히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 수도 있고요. 뭐 100만 원 들 수가 있고 50만 원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이런 캠핑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캠핑들이 다 틀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캠핑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캠핑이란 것은 진입 장벽이 있어요. 진입 장벽. 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음식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치킨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네 되게 많죠. 그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족발집, 뭐 보쌈집 이런 거는, 보쌈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보다 많이 없죠. 족발집하고. 네. 치킨집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메뉴를.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회사 때려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라는 건데, 아니면은 이렇게 회사 때려치고 족발집이나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킨집은 회사 때려쳐도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러나 캠핑이란 것도 어떻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캠핑은 아무것도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게 캠핑이고요.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풀 세팅 시 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막상 또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들여서 장비를 다 샀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캠핑 때문에 캠핑을 시작하시려고 차도 바꾸시는 분도 계세요. 막상 샀는데 어떻게? 이게 정말 나한테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500만 원, 1000만 원 차까지 바꿨는데 그게 물려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뜻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돌다리도 어떻게 두들겨 보셔야지. 그래서 방문 캠핑이라고 있어요. 방문 캠핑. 그래서 지인들과 내 주위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쫓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분위기를 어떻게 먼저 느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방문을, 이렇게 캠핑을 하시고 있는데 지인이 가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뭐 의자 정도 하나 가지고 가시면 앉아서 이런 먹거리 같은 거,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뭣도 구워 먹고, 이런 게 캠핑이구나. 이런 거였어, 캠핑이? 캠핑장 둘러보고, 다른 분도 어떻게 캠핑 하시는 모습도 다 보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스타일로 캠핑을 하는구나. 캠핑장에 가보시면 다 제각각이에요. 뭐가 하나 딱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캠핑의 맛을 먼저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잘 할 수 있을까? 요런 게 이제 방문 캠핑에서 지인과 어울리기. 내 주위에 내 동료가, 내 가족들 위주의, 아니면 애기 엄마 친구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신 다음에 뭐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한 끼 정도 먹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캠핑이구나 라고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캠핑을 어떻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글램핑이라는 게 있어요. 글램핑이라는 게 뭘까요? 글램핑, 우리 여사님. 다 추워진데 네. 캠핑 네. 경험에서 네. 그러니까 글램핑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랄까, 그냥 다 텐트가 아예 쳐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안에 텐트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거리, 라면, 뭐 삼겹살 이런 거 들고 몸만 챙겨 가시면 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램핑 같은 경우는 뭐 주중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에서부터 뭐 비싼 데는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다 이제 그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캠핑을 맛을 보신 다음에 캠핑 장비 사는 게 늦진 않다는 거죠. 먼저 서두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방문 캠핑을 하세요. 방문 캠핑을 하시면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캠핑의 맛을 느끼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방문 캠핑을 가셨어요. 방문 캠핑을 가시면은 이 캠핑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각각 어떻게 지금 보세요. 텐트들이 어떻게 제각각이죠. 제각각이에요 다. 그래서 하는 방식도 다 틀려요. 장비들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텐트가 있었어? 요런 게 있었네. 요건 뭐지?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만 쭉 돌아가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텐트는 뭐지? 나는 어떤 장비를 사야지? 나는 어떤 색상이 더 이쁘게 보이지?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캠핑을 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의 스타일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돈도 절약하시면서 빨리 캠핑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캠핑장 가보시니까 자, 그리고 보통 글램핑 체험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핑 강의를 하면서 1년에 저희는 캠핑 딱 2번만 가요. 그러면 캠핑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말려요. 왜냐? 캠핑 장비 사시려면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들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2번 가시면은 그냥 글램핑 2번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굳이 무겁게 뭐 그렇게 사시냐 이거죠. 그래서 장비 없이도 갈 수 있는 캠핑, 먹거리만 가지고 가는 요런 그램핑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네. 보시면. 그래서 그램핑도 이렇게 이렇게 천막처럼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네, 그램핑 안에 들어가 보시면 TV도 있고 냉장고 다 있고 에어컨 다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즘 그램핑장은 그램핑 저 안에 화장실하고 어떻게 샤워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이제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램핑에 가시면은 저 옆에서 이제 고기 구워 드시고, 예. 고기 구워 드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침대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자, 테이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거리만 가지고 가시면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캠핑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제 캠핑 장비 없이 캠핑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캠핑 장비를 사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 캠핑 장비 대여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뭐 텐트는 얼마, 의자는 하나에 뭐 35,000원, 호펠은 얼마, 이게 쫙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받아가지고 캠핑을 가셔도 된다는 거죠. 캠핑 장비 대여. 또 캠핑 장비 없이도 캠핑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는 코롱 스포츠 캠핑 파크라는 데예요. 이게 제천인가 그쪽에 아마 있을 건데요. 코롱 캠핑 파크에서는 보시면은 자, 캠핑 텐트 렌탈 장비, 그러니까 이런 코롱 스포츠의 이런 텐트를 슈퍼팰리스 5인용 한동과 뭐 타프 스크린 이런 것들 한동을 제공을 해줘요. 네, 직접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맨손으로 먹거리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요런 데서. 그러면 이 텐트와 뭐 침구류 뭐 이런 소품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 자체에서 렌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캠핑장 들어가셔가지고 캠핑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런 게 캠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번 해보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캠핑의 정의입니다. 정의. 네, 캠핑이란 것은 뭐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 활동, 여가 활동, 야영이라고 하고 본능적인 내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캠핑, 야영, 익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뭐 캠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야영은 뭘까요? 야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야영장을 뭐 가가지고 1박 2일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야영. 그 다음에 익스트림은 뭘까요? 이런 거는 이제 백패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시든지, 그래서 약간 이제 몸이 비슷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욱 극한 아웃도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들이 좋으셔야 돼요. 그 돈이 많이 드는 취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의 소중한 식구들과 함께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뉴스에서 가끔씩 한 2달에 한 번씩은 드릴 거예요. 그죠? 네, 텐트 안에서 뭐 장작불을 펴놓고 하시다가 두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자, 캠핑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캠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캠핑은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 캠핑은. 그래서 캠핑은 인근 캠핑장의 유명 여행지, 명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캠핑은 맛집이다. 인근 캠핑장에 유명 맛집 탐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캠핑 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여행 가요 라고 하는 데 있는데, 보시면 대한민국에 보시면 캠핑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울릉도도 있고요. 네. 제주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행을 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캠핑을 가시면 다 집이라든지 의식주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려다 놓고 어느 한 지역을 간다. 요 뒷장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강원도 강릉을 간다. 그러면 강릉 캠핑장에다 짐을 다 풀어놓고 그 강릉에 대한 뭐 유적지도 있고 맛집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놀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강릉 캠핑장 가가지고 강릉 캠핑장 안에서만 있으시면 어떻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동네 캠핑장 가셔가지고 앉아 있으나 거기서 삼겹살 꺼 드시나, 강릉 멀리 강릉까지 갔는데 거기서 삼겹살 드시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하고 같이 어디도 갔다가 오시고 이것도 구경하시고 맛집도 가보시고 잠은 어떻게 캠핑장 와서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캠핑이란 게. 그래서 보통 지금 4인 가족 애들하고는 요즘 분들은 트렌드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아가지고 캠핑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캠핑을 가려고 그래요. 저희 식구들하고. 그래서 경기도 포천 캠핑장이에요. 보시면은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카라반 펜션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랬을 때 주소를 한번 보고 근처에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인근에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근 먹거리 맛집은 없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삼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가시는 거죠. 캠핑이란 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했을 때 가족 4명, 우리 가족 4명인데 2박 3일 가요. 캠핑장은 어떻게 아프리카 예술 박람회 카라반 캠핑장이고요. 캠핑장 주소가 있고 그 주변에 볼거리 보니까 예술 박물관도 있고 포천 아트밸리도 있고 포천 허브 아일랜드 고모리 유원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도 이렇게 있고 특산물은 포천 막걸리네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계획을 짜셔가지고 캠핑장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텐트 다 세팅해놓고 우리 한 끼는 맛집 가서 먹자.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면 우리 꼭 포천 허브 아일랜드 한번 애들 데려가보자.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거기 들렸다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캠핑을 하시면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추억도 많이 남고 사진들도 많이 찍을 수도 있고, 그냥 무작정 캠핑장만 가셔가지고 뭐 라면 끓여 드시고 고기 구워 드시고 술 잡수시고 그 다음날 오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을 잘 하고 싶어요. 캠핑 잘하고 계시나요? 네. 다른 데는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캠핑을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어요, 캠핑.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캠핑은 어떻게 시험이 있을까요? 캠핑 시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캠핑 뭐 자격증 있을까요? 나는 뭐 캠핑 자격증 1급입니다. 그래서 텐트 어떻게 네. 텐트 치면은 뭐 5분 안에 이 텐트를 5분 안에 쳐야 돼.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자격증 1급을 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캠핑이라는 것은 누가 막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캠핑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니네 캠핑 가야 돼. 캠핑 안 가면 승진 안 시켜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캠핑은 어떻게 지금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강의도 이제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캠핑 초보가 있어요. 캠핑 초보. 캠핑 초보는 어떻게?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지금 캠핑 이제 처음 시작할 거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캠핑을 자주 가지 않으신 분들.
다음에 캠핑에 관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캠핑 초보예요. 네, 캠핑 초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캠핑 고수, 전문가 별거 없어요. 솔직히 캠핑을 어떻게 자주 가시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캠핑 장비를 어떻게 이런 장비들을 많이 설치해 보면은 자연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캠핑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캠핑 솔직히 해서 캠핑 한 5번 6번 정도 가신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텐트 같은 거 다 칠 줄 알고요. 그런 것들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캠핑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장비를 많이 설치해 보신 분들 그런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나도 캠핑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캠핑 전문가는 이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요런 타프하고 지금 돔 텐트를 하나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처음에는 타프 설치할 때 어떻게 힘들어요. 저도 초보 시절에 처음 캠핑을 가야 되는데 타프라는 거 어떻게 뭐 쳐봤어야 알죠. 그래서 인터넷 많이 쳐보고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막상 가면은 어떻게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공원에서 연습도 몇 번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캠핑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쪽쪽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캠핑장을 가셨다. 잘 몰라. 텐트는 어떻게 이렇게 사놨어요. 그죠? 텐트는 사놨는데 덜컹 샀어요. 텐트를 200만원짜리 샀어요. 제가 거실형 텐트 가족하고 즐기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공원에서 2번 쳐봤어요. 연습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막상 캠핑장에 가셨잖아요. 칠 수가 없어. 막 이 짐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칠 수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다 물어봐야죠. 옆에다 물어봐야겠다. 네. 옆에 사이트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근데 선뜻 옆에서 이제 캠핑 텐트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쳐져 있잖아요. 근데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야, 쟤는 아직도 텐트 치고 있나 봐. 야, 쟤는 밥 언제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죠?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아,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와이프가 그래. 아, 여보, 하지 마. 왜?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장인데, 우리 식구들도 지금 차에 있어요, 지금. 텐트를 이렇게 못 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있죠.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말려, 일부러. 아, 저 남자분 자존심도 있는데,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솔직히 캠핑이라는 건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가셔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지금 텐트를 못 쳐가지고 밥을 못 해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시면 옆에 가서, 처음 치는 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먼저 가서 요청을 하세요. 그럼 금방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후다닥 텐트를 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너무 막 가셔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시간, 3시간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못 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꼭 옆에 분들 어떻게 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모르면은 잘 도와주세요. 이 캠퍼님들은 협동정신이 아주 투철하세요.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따가 저녁 때 수박이라도 한쪽 잘라서 주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안산에서 왔는데 저는 뭐 대전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쉽게 또 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장비도 물어보시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캠핑에는 어떻게 다 누구나 다 지금 초보예요. 저도 초보였고요. 그래서 캠핑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모두가 어떻게 캠핑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캠핑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두려워요. 그죠? 저거 잘 칠 수 있을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면은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은 제 아시는 캠퍼인데,
이렇게 이제 캠핑 장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려면은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세팅하는 자체, 이런 설치하는 자체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장비들이 하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즐기는 자가 진정한 캠핑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캠핑 프로라고 하시면은 장비를 어떻게 후딱 빨리빨리 치시는 분들, 빨리 치시고 어떻게 라면 먹고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먹으셔야 되잖아. 그런 분들도 어떻게 캠핑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캠핑 가시면 이제 뭘 준비를 해야 하나?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캠핑 가시면 우리 캠핑 다녀보시면 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캠핑 처음에 이제 캠핑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잖아. 뭘 사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텐트 사야 되고 네. 테이블, 의자, 예. 버너 이런 것들 사야겠죠. 식기류. 그죠? 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나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보시면 캠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의식주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차에 싣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캠핑 뭘 준비해나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집을 사셔야 돼요. 집. 이사 가실 때 이사 가실 때 어떻게 뭘 사야 돼요? 이사 가기 위해서 집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먼저 사셔야 돼요. 집도 어떻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전원주택, 시골집, 한우집,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집도 지금 한 종류죠. 요 앞에 제가 텐트를 하나 조그만 거 쳐놨죠. 이런 식으로 집을 나는 어떤 집을 사야 되지? 나한테 맞는 집은 뭐지? 라고 집을 고르시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캠핑을 하지? 라고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시면 저거는 차박이에요. 차박. 그래서 요즘은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SUV 차에다 어떻게 뒤에다 의자 눕혀놓고 거기다 카페트 깔고 거기서 많이 주무시잖아요. 차박. 나 차에서 잘 거야. 네. 차가 내 집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저는 카라반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카라반을 하나 사시면 차에다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캠핑장에서 이거를 내려놓고 요 안에서 이제 지내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캠핑카는 어떻게? 저 카라반이 아예 운전석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캠핑카. 그다음에 네 번째 집은 어떤 집일까요? 텐트죠. 텐트인데 종류가 거실형 텐트가 있어요. 거실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텐트 안에 앞쪽은 거실이고 뒤쪽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형 텐트라는 것이에요. 방과 거실이 분리가 돼 있어서 거실형 텐트.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은 뭘까요? 얘는 돔텐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는 텐트예요. 돔텐트. 네. 요 지금 앞에 있는 텐트 안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잠만 잘 수 있어요. 이런 텐트는. 그래가지고 라면은 밖에서 꺼내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을 골라야 될지 집을 먼저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텐트 즐거운 슬기로운 캠핑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캠핑 집을 종류별로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캠핑 집은 보통 여기 보시면 오토 캠핑이라고 있어요. 오토 캠핑은 텐트, 타프, 일반적인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텐트 정도 비용은 1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500만 원대까지 제각각 다 틀려요. 네. 비용이 텐트만 샀을 때. 그다음에 백패킹은 뭘까요? 백패킹은 쉽게 말해서 배낭에 메고 텐트를 안에 가지고 배낭 안에 가져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섬에 가서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요 앞에 있는 요런 텐트들이 백패킹 텐트예요. 잠만 딱 주무실 수 있는 텐트. 그래서 백패킹은 어떻게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텐트가
무게가 가볍고 경량이고 그런 것들은 뭐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요 조그만 텐트가.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배낭 하나도 내 몸에 편해야 되잖아요. 배낭이. 그러면 어떻게 배낭도 비싼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 또 그러면 이 안에서 주무시려면 어떻게 침낭 같은 경우도 뭐 200만 원 정도. 비싼 것들은. 물론 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각각에서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카라반이 있었죠. 카라반 같은 경우는 차로 끌고 다니면서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카라반 같은 경우는 별도 주차장이 필요해요. 아주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카라반 같은 경우 주차해놨다가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 주차장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해요. 이게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750km 초과하면 소형 견인차, 차량 견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저 뒤에 보시면 트레일러 카라반인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저 안에서 캠핑 짐 같은 거를 다 집어넣고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캠핑 짐을 어떻게 따로 차에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트레일러 카라반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를 열면 캠핑 집처럼 이렇게 다 나와요. 트랜스포처럼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굳이 안 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에요. 저런 것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캠핑 집은 또 텐트보다는 요건 뭘까요? 캠핑카죠. 캠핑카는 어떻게 1,000만 원에서 2억까지 3억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캠퍼들의 로망은 뭐예요? 캠핑카일까요? 캠핑카 어떻게 사실 의향 있으세요? 예. 네. 보통 캠핑하시는 분들은 맨 나중에는 캠핑카를 구매할 의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캠핑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나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다니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런 노년 부부들이 하시기에는 또 적당하시고 하는데, 캠핑카라는 것은 가격은 되게 비싸요. 비싼데 보통 캠핑카를 사면은 2번 웃는다고 그래요. 2번 웃는다. 왜 2번 웃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웃을까요? 캠핑카를 샀어. 2억짜리 캠핑카를 사셨어요. 좋아서 웃잖아요. 그죠? 좋아서 막 좋아가지고 나 캠핑카 막 끌고 다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못 써. 그리고 많이 못 가.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파는데 안 팔려. 중고로 막 파는데 내가 돈 다 치장을 해놨는데, 그러면 중고로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으니까 웃겠죠. 그래서 2번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캠핑카를 사실 때는 정말 나한테 이게 쓰임새가 있는지, 몇 번이나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잘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말 많이 쓰세요. 네. 퇴직하신 어르신들은 그 와이프 모시고 캠핑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좋아요. 이게 편안하고. 근데 일반적인 애들 있고 막 일반 가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못 쓴다는 거죠. 네. 아니면 솔캠, 나는 정말 나 혼자 뭐 낚시 가고 뭐 가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좋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저 루프탑이라고 있어요. 루프탑. 저거는 잠을 잘 수 있는 텐트가 어떻게 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루프탑 같은 경우는 보통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사자, 호랑이 막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나오는 건데, 저런 것들은 이제 저 위에 핏이니까 어떻게 돼요? 텐트를 굳이 안 치셔도 되죠. 잠은 저 위에서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유용하다 한 다음에 내 차를 이용해서 차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집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 캠핑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오늘 이론 시간에서 좀 요거 맞아. 설명해드리고, 이론 시간에서 조금 더 지루하실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캠핑 장비들 막 해가지고 직접 앉아보시고 만져보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저 여기다 막 깔아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캠핑 종류를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한테 나는 어떤 캠핑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뭐 저 종류가 뭐야 라고 하시는데 캠핑에 이제 입문을 하셨다. 그럼 나는 미니멀 캠핑이야. 나는 뭐 감성 캠핑으로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류가 또 틀려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캠핑의 종류를 보시고 오토 캠핑이 있어요. 오토 캠핑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캠핑장 가서 하시는 캠핑인데 오토 캠핑에는 어떻게 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캠핑을 오토 캠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카라반 캠핑, 캠핑카, 차박 캠핑 이게 또 이렇게 나눠져요. 각각의. 그 다음에 백패킹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산에 가서 조그만 텐트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잠을 주무시는 게 백패킹. 글램핑을 아까 보셨죠? 어떻게 다 갖춰놓은 데서 뭐 한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주고 가서 먹거리만 가져가면 된다. 자전거, 오토바이 캠핑. 자전거 캠핑도 있고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캠핑을 많이 다니세요. 딱 거기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니멀 캠핑은 뭘까요? 미니멀 캠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캠핑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장비도 많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 거야. 귀찮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작게 간다. 장비도 텐트도 조그만 것들 손 안 타게 해서 미니멀하게 캠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그런 미니멀 캠핑. 감성 캠핑은 뭘까요? 감성 캠핑. 감성 캠핑은 가끔씩 이렇게 TV에 보시면은 하얀 텐트에 막 불 같은 거 막 조명등 있고 딱 봤을 때 와 이쁘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위주가 감성 캠핑이에요. 그리고 뭐 가족 캠핑은 가족끼리 가는 거고 이제 가족끼리 가다가 애들이 다 컸다. 애들이 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 캠핑을 가는 거지. 애들이 안 쫓아가요. 가족들이 안 쫓아가요. 그럴 때는 남성분들은 이제 어떻게 솔로 캠핑을 가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캠핑을 시작을 하시면은 나는 어떤 캠핑을 가야 될지 이게 분류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오토 캠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토 캠핑 이게 뭐 오토와 자동차와 캠핑의 더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오토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차에다 어떻게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오토 캠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텐트는 거실형 텐트예요. 그래서 4인용으로 해가지고 보통 겨울에 문 다 닫아놓고 이 안에서 다 보해 드실 수 있는 그런 거실형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 캠핑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캠핑카, 카라반, 차박 캠핑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캠핑 좀 하시면은 나 이제 차박을 해야지, 나는 카라반 사야지, 다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에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텐트를 사셔야 돼. 텐트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캠핑장에 있을 때 집이에요. 이사 가는데 뭐 사실 거예요? 집을 먼저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먼저 사신 다음에 집 안에 어떻게 뭐 꾸며야 되죠. 꾸미는 걸 볼까요? 가구도 사야 되고, 거울도 사야 되고, 신발장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텐트를 먼저 사신 다음에 그 텐트에 맞는 테이블도 사셔야 되고, 의자도 사셔야 되고, 랜턴도 사셔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먼저 구하자. 캠핑을 시작하실 때 나는 어떤 집을 사야 되지? 그럴 때는 보통 집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파트, 빌라, 그죠? 전원주택 등등.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예로 제가 코베아라는 캠핑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텐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거실형, 돔형, 팝업형, 미니멀 알파인, TP형, 그늘막, 스크린, 기타, 이런 식으로 텐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난 캠핑 처음이야, 잘 몰라, 나는 어떤 걸 사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 가시는 거죠. 머릿속에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텐트 원단, 재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텐트들이 보시면 이 원단하고 이 재질 이 자체가 다 틀려요. TV도 뭐 50인치가 있고 뭐 70인치가 있고 80인치가 있듯이 뭐 가격도 다 틀리죠. 이 텐트들도 이런 원단이라든지 재질 이런 게 다 있는데 처음 초보일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저거 뭐지? 저게 맞는 건가? 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텐트가 몬스터라는 텐트인데 82만원짜리예요. 그래서 82만원짜리하고 저기는 시그니처라고 해서 169만원짜리예요. 근데 텐트를 이렇게 보시면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있죠. 본체, 뭐 폴리에스트 650대, 뭐 내수압 200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80만원짜리하고 160만원짜리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텐트 같은 경우는 이 캠핑 용품이라는 것은 비싸다 하면은 재질 자체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좋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도 틀리고 재질 자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68D 뭐 저쪽에 보시면은 뭐 210D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68D는 어떻게 숫자가 일단은 약해요. 그죠? 작아요. 저쪽 거는 200대가 넘어요. 그러면 200대가 넘으면 뭘까요? 더 좋은 거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텐트 패브릭 뭐 구조 재질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텐트 재질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요 정 가운데 있죠. 정 가운데가 원단이에요.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75D, 150D, 210D 이렇게 적혀 있죠. 210D는 어떻게 될까요? 더 무겁다, 더 촘촘하다. 쉽게 말해서 이 보시면 여기 실이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65개로 이렇게 박아 놓은 거고 150D는 어떻게 150개로 막 박아 놓으니까 더 촘촘해진다는 거죠. 촘촘해지니까 더 무거워요. 실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210D는 어떻게 210개의 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촘촘해지고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보통 보시면 발수, 뭐 테프론, PU, WP 방염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써보시면은 텐트를 사실 때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럼 아 저게 뭐지? 일단은 많이 적혀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PU 처리가 돼 있고 방염 처리는 뭘까요? 불이 잘 안 붙는 거죠. 어떤 텐트들은 불 딱 붙이면 바로 그냥 팍 타는 거 있고 방염 처리가 돼 있다. 그러면 불이 막 해도 잘 안 붙어. 아 그러면 방염 처리된 텐트를 사셔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PU는 어떻게 여기에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투과할 수 있는 PU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어봤어요. 물론 이제 텐트 사시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떤 보기 편하게. 그래서 그걸 제가 따온 거거든요. 보시면 뭐 옥스퍼드, 타프타, 리스타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 있어요. 보면 옥스퍼드 날씨가 뭐 찌실 각각 두 가닥으로 찐 직물이다. 해가지고 아까식으로 이렇게 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옥스퍼드 원단인데 저게 더 높으면 어떻게 됐다? 더 촘촘하고 더 무겁다. 재질이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더 무거울수록 어떻게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프타 뭐 타프타 같은 경우는 뭐 부드러운 원단, 촉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리스타 같은 경우는 뭐 찢어짐을 막는 의미, 격자무늬 직주한 뭐 3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낙하사 하늘 만드는 조직 방법이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제가 앞에 몽벨 텐트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있어요. 뭐 데니아, 텐시티, 레수아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데니아라는 거 뭘까요? 그 실의 굵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쉽게 해서 데니아라는 것은 쉽게 보시면 데니아가 뭐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어요. 그럼 여성 스타킹 보시면 되죠. 여성 스타킹도 어떻게 얇은 것들은 얇죠. 얇은 거 그다음에 두꺼운 것도 이게 촘촘한 것들 있죠. 여성 스타킹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데니아 같은 경우는 스타킹의 뭐 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촘촘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 꽉 들어가 있을 때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데니아가 더 많을수록 어떻게 무겁고 더 촘촘해진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덴시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압은 뭘까요? 내수압. 보통 이제 뭐 텐트를 사실 때, 타프를 사실 때 내수압이 뭐 5천이야 3천이야 2천이야 이렇게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수압은 저기 보시면 내수압 1000이 그냥 보통 B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 텐트는 내수압이 1000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통 B 정도는 막아준다 라는 거고, 뭐 내수압이 2000이면 보통 B가 아니고 더 많이 온 B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3000이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내수압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압도 1000이면 보통 B니까 2000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텐트 같은 거 사실 때, 타프 같은 거 사실 때 내수압 2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1000은 그냥 일반적으로 B에 그냥 맞춰져 있는 거구나, 뭐 그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발수 가공, 방수 가공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발수 가공은 뭐고 방수 가공은 뭐냐. 그러니까 방수, 물이 비가 오면 물이 탁 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수, 발수, UV 코팅, 그다음에 UV 코팅, 방열 코팅, 아트리 코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가격도 비싸지고 더 좋아진다. 그래서 텐트를 하나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밑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UV 코팅이다. 어디서 뭐 들은 건데 발수 가공 뭐 WR이다, WP다.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시간 되시면 텐트 하나 검색해 보시면, 쇼핑몰에서 텐트 하나 검색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싼 텐트일수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많이 있고, 어떻게 210인데 210이잖아요. 비싼 게 210D예요. 그러면 싼 거는 75D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싼 텐트들이 어떻게 더 무겁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텐트의 종류에서 이제 집을 이제 구하셔야 돼. 그죠?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가장 흔히 쓰는 텐트, 저희 볼까요? 거실형 텐트라고 해요. 거실형 텐트라고 해가지고, 거실형 텐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앞쪽은 거실이 있고 뒤쪽은 집이 있어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방에서 자고 여기다 거실에다 테이블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걸 거실형 텐트고, 보통 4인 이상 쓰시면 되고 그냥 가족형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안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문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밥을 다 해 드실 수도 있고, 겨울에도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에는 어떻게 저 안에다 나이로를 하나 갖다 놔요. 석유 나이로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해놓으면 어떻게 팬티만 입고 있어도 더워요.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겨울에도 캠핑을 할 수 있는 사계절이 다 사용이 가능한 거실형 텐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 4인 가족이 있다 하면 보통 저런 거실형 텐트를 구입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폴대가 있어요. 폴대가 여기 보시면 약간 저 지붕 위에 보시면 이렇게 X자형으로, 요 지금 텐트 보시면 폴대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X자형이에요. 이게 자립형은 요 폴대만 이렇게 세워놔도 세워져 있다는 거에서 요런 거는 자립형 구조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거실형 텐트인데 얘는 터널형이에요. 터널형은 뭐냐면 지금 폴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폴대가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스스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다 폴대를 집어 넣으신 다음에 이 앞쪽에 이쪽에다 팩을 박아주셔야 돼. 땅에다. 그리고 세우면은 뒤쪽으로 쭉 세우면 세워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은 못한다. 근데 설치하시는 거는 얘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고. 그리고 요즘에 터널형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거실형 텐트라고 그랬어요. 이 다 문을 닫아놨는데 이 거실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고 저 뒤에는 이너 텐트예요. 이너 텐트는 어떻게? 텐트 안에다
이걸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너 텐트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이너 텐트. 그 다음에 거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문 닫아놓으면 비 와도 이 안에서 다 뭐 해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높이는 보통 2m 한 20cm, 15cm 정도 돼요. 그 때문에 이게 점프 뛰어도 넓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실형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캠핑을 시작하시는데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가 뭘까요? 그라운드 시트. 바닥. 네, 바닥인데 뭘까요? 그라운드 시트. 보통 이제 텐트를 사시면은 그라운드 시트를 밑에다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텐트를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설치를 해요. 그럼 땅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습기가 이제 밤에 이제 슬슬 다 들어오면서 그게 젖겠죠. 다 젖어버려요. 침낭도 젖고.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바닥에 어떻게 식혀서 비닐을 하나 깔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비닐을 하나 깔아주시면 어떻게 거기에 습기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을 그라운드 시트라고 해요. 보시면.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캠핑장 가시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캠핑장 가면 잔디 사이트 딱 좋으시죠? 멋지시죠 잔디 보시기에는 그죠? 저도 이제 초보 때 이제 잔디 갔어요. 잔디가 저기서 저 끝까지 와 사진 찍으면 되게 이뻐요. 막상 가잖아요. 여름철에 특히 가시면 거기에 뭐가 올까요? 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올라오는 게. 그래서 뭐 축축하고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은 이쁘다 라는 거고, 캠핑장 가시면 잔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저기 뭘까요? 두 번째 사진은 데크예요. 데크는 뭘까요? 나무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데크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세 번째는 파쇄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갈 같은 걸 이렇게 다 깔아놓으니까 어떻게 수분이 물을 뿌려도 자갈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파쇄석이라는 거 있고, 저런 식으로 노지 같은 경우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뭐 땅들이. 그래서 캠핑장을 고르실 때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캠핑장 고르는 법, 그래서 캠핑장 어떻게 고르는 건지, 어떻게 예약하는 건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어떻게 다 그라운드 시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까시는데 텐트만 달락 놓으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텐트를 설치를 하실 때 어떻게? 맨 바닥에 하시는데, 맨 땅에 하시는데, 여기도 다 그라운드 시트가 다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라운드 시트가 뭘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라운드 시트, 코베아 쇼핑몰에서 제가 텐트를 하나 사려고 딱 봤어요. 보니까 그라운드 시트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텐트를 사면은 그것도 보셔야 돼요. 텐트 사실 때. 자, 구성품 보시면 본체,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 루프는 뭘까요? 루프는 지붕, 그죠?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루프는 돌려서 볼까요? 루프는 요게 루프예요. 요게 지금 지붕에다 한 번 더 씌워주니까 어떻게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막아주는 거, 이런 루프가 있고요. 지붕에 보시면 그라운드 시트가 구성품에 포함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그라운드 시트 여기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고, 여기 제가 아까 막 적어놨죠. 얘는 내수압이 2000이래요. 2000이고 PU, WP, WR 뭐 40D 나이론 리스타 150D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서 다른 텐트들하고 한 몇 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눈에 들어와요. 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샀어요. 또 다른 텐트 샀어. 나는 미니멈웍스 알베르게 트로피칸이라는 텐트를 딱 샀는데 어떻게 얘네는 딱 소재, 품명, 사이즈, 무게, 소재, 구성 한번 볼까요? 스킨, 이너 텐트, 루프 플라이, 폴, 스트링, 팩, 전용 가방. 그럼 저 그라운드 시트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텐트는. 그러면 그라운드 시트는 어떻게?
거기 사이트 보니까 별도 구입이에요. 그래서 미니웍스, 알베르로 그라운드 시트는 요렇게 해서 요런 게 그라운드 시트다. 그래서 요거 따로 사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샀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 뭐지 이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품들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라운드 시트를 난 따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이렇게 방수포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저 파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구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때는 이런 방수포를 사가지고 어떻게 캠핑을 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에다 깔아놓고. 근데 내 텐트에 조금 더 맞춤 제작이 없을까? 그라운드 시트도 있어요. 네이버에 맥아웃도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그라운드 시트도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텐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이 다 가능해요.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몽벨 텐트 검색을 해보시면 몽벨 텐트에 대한 어떻게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이즈가 몇이고 이걸 사시면 돼요. 해서 주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2-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딱 그 사이즈에 맞게끔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고, 재질도 조금씩 틀려요. 3가지 재질이 있는데 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더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가벼워야 되잖아요, 원단 자체가.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는 어떻게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맥아웃도어라는 데서 주문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캠핑장을 갔는데 텐트를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텐트를 설치했는데 아까 그라운드 시트라는 걸 배웠잖아요. 맨 밑에다 뭘 깔아줄까요? 그라운드 시트 아니면 방수포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텐트를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박 돗자리 있죠. 저희 어디 집에 가면 뭐 1,000원, 2,000원짜리 은박 돗자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깔아주시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습기가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날씨 추울 때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공사라고 해요. 바닥공사. 바닥공사를 잘 해야지만 어떻게 조금 더 안락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은박 돗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라운드 시트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너 텐트 바닥이 들어가겠죠. 바닥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불 깔고 주무실 건가요? 아니죠. 좀 푹신푹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 틀리는데 이런 발포 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발포 매트? 약간 스티로폴인데 뻘럭뻘럭 튀어나온 거. 그런 걸 이제 발포 매트라고 해야죠. 발포 매트를 먼저 깔아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5번 자충 매트.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매트예요. 매트인데 자충. 네, 스스로 이제 충전을 해요. 걔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슉 하고 지가 바람이 한 70%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충 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내가 입으로 들어넣든 기계로 들어넣든.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충 매트를 가져와 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람 넣는 법, 기계로 집어넣는 법, 빼는 법,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충 매트. 그 다음에 보시면 에어매트라고 있어요. 에어매트. 에어매트는 뭘까요? 에어매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공기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에어매트. 네. 그리고 그 뚜껑 열면 바람이 착 빠지고. 근데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또 주문 제작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에어매트도 뭐 이게 높이가 40cm, 뭐 5cm, 7cm, 15cm 이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래서 에어매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은 자충 매트를 하나 가져와서 직접 바람도 넣어보고 한 번씩 다 그 위에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수 없이. 네. 근데 만약에 잘못 사면 어떻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2배로 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거실형 텐트는 뭔지 아셨겠죠? 거실형 텐트.
잠을 잘 수 있는 텐트인데 안에 거실도 있는 텐트다. 그 안에서 비가 와도 문 다 닫아놓고 밥도 다 해먹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돔 텐트. 돔 텐트는 이너 공간이 없어요. 잠만 자는 텐트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밖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밖에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에서 보통 여름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류의 텐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 나는 어떤 종류의 텐트를 사가지고 어떻게 캠핑을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그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를 때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캠핑이라는 것은 잘하려면은 남들이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계속 해가지고 사진 같은 걸 많이 보세요. 그러면 캠핑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찝는 거예요. 아, 나 요런 스타일로 가야지. 요렇게 가야지. 그러면 실패가 별로 없어요. 무작정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자, 돔 텐트는 잠을 자는 텐트예요,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어떻게, 이 텐트 안에 이렇게 타프는 뭘까요? 그늘막이에요, 쉽게 해서. 그늘을 쳐놓고 이 그늘 밑 타프 밑에서 어떻게 밥도 해먹고 쉴 수도 있고.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저 이너 텐트 안에 들어갈까요, 낮에? 거의 안 들어가요, 낮에는. 저 이너 텐트 안에 들어가면 쪄 죽어요, 더워서. 그죠? 그래서 저거는 잠만 자는 텐트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너 텐트와 타프의 조합으로 캠핑을 한다. 이게 여름 캠핑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실형 텐트를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여름에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는데 어떻게, 더워요, 답답하고. 그래서 거실형 텐트는 웬만하면 여름에 잘 안 가지고 다니신다. 그래서 제가 4일차 되는, 4회차 될 때는 계절별 캠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캠핑을 하고, 겨울에는 어떤 캠핑을 한다, 어떤 용품들이 들어가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가 좀 재밌을 거예요. 팝업 텐트가 뭘까요? 팝업 텐트. 팝업 텐트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이렇게 동그래요. 접으면 동그란데 던지면 어떻게 텐트가 퍼지는, 설치가 되는, 던지면 펴지는 텐트. 지금 보시면 요게 코베아 와우 패밀리 골드라는 텐트인데 어떻게 설치가 간단하고 초보 캠핑에 적합하고, 보시면은 피크닉 같은데 애들 갖다 놓고 열어놓으면 저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팝업 텐트 던지면 펴지는 거. 그래서 보시면 접는 법도 있죠, 저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뭐 풀으신 다음에 던지면 쫙 하는데, 큰 건 되게 커요. 저게 5m짜리 팝업 텐트도 있어요. 5m짜리. 네, 거의. 근데 그거 제 개인적으로 그거 접어봤는데 접으면 진짜 죽음이에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터치. 팝업 텐트는 어떻게 던지면 펴지는 거다. 원터치는 어떻게 우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 텐트는 보시면 이게 길어요. 좀 길쭉해요. 그래서 우산처럼 돼 있어 가지고 우산 이렇게 피듯이, 저희가 우산 피듯이 텐트가 우산으로 자동으로 펴지는 걸 원터치 텐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가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원터치 텐트하고 팝업 텐트하고 차이점 볼까? 팝업 텐트는 던지면 펴지는 거, 원터치는 되게 우산처럼 펴줘야지만 펼쳐지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런 마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펴주신 다음에 저 꼭대기를 위에 탁 하면 탁 소리가 나요.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터치도 편해요, 하시기에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쉘터라는 게 있어요. 쉘터 같은 경우는 요런 거는 한 3m 60, 한 4m 정도 길이거든요. 쉘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안에서 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걸 쉘터라고 하고, 쉘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저렇게 그라운드 시트 아니면 바닥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그 안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바닥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흙에다 맨 여기 밑에 사진 보면 테이블에다 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입식 모드, 그 다음에 바닥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쉘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안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돔 텐트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쉘터를 하나 펼쳐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 밥도 해 먹고 못도 해 먹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실 공간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쉘터를 하나 가지고 거실로 쓰고 이너 텐트 하나 갖다 놓고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것들 등등. 그러니까 이 캠핑이라는 것은 지금 집을 알아보시는데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다.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답이에요. 네, 캠핑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 뭐 당신은 뭐 이런 텐트 왜 써가 이런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캠핑이라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하세요. 그늘막 텐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늘막 텐트. 그늘막 텐트는 그늘을 막아주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수영장이라든지 한강 공원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격은 뭐 한 7만원에서 한 10만원, 15만원 사이 라고 보시면 되고 그늘막 텐트는 이렇게 보시면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있는데 여름철에 들어가면 조그만 텐트들 이렇게 계속 서 있죠. 그 안에 그런 것들 그늘막 텐트고 그늘막 텐트는 가격이 저렴해. 왜 저렴할까요? 보시면 방수가 안 돼요. 방수.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계속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만 막아주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늘막 텐트 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수영장 갈 때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여름에 피크닉용, 나들이용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TP 텐트, 벨 텐트 뭐 이런 거는 이제 텐트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 면이에요. 면. 텐트가 면이에요. 재질이. 요런 것들은 폴리라고 해요. 폴리. 근데 우리가 입는 면 텐트예요. 면 텐트는 어떻게? 면 텐트면은 방수가 될까요? 비가 와도 방수가 돼요. 면 텐트.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감성 캠핑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성 캠핑. 여기다 전구 달아놓고 가랜더 달아놓고 막 꾸며놓으면은 그래서 TV에 가끔씩 나오죠. 연예인들 막 저거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TP 텐트가 이제 감성 텐트, 벨 텐트라고도 하고요. 이 안에 어떻게 바닥 모드로 씌워가지고 그래서 누워서 잠도 자고 여기 다 이제 꾸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많이 쓰세요. 이런 것들은 장방용 텐트로. 설치하시기는 조금 번거로워요. 설치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텐트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각각에 한 12개 정도 다 박아줘요. 쫙 박아주신 다음에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텐트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그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설치하는 거. 그래서 저런 벨 텐트가 있구나. 벨 텐트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잠가 놓으면은 어떻게 다 일체형이라서 잠가 놓으면 고양이들이 못 들어와요. 아까 거실형 텐트는 어떻게 고양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체형 다 지퍼식으로 다 바닥까지 다 된 거기 때문에 딱 고양이 자체가 못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무슨 텐트일까요? TP 텐트, 인디어 텐트라고도 많이 하죠.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좀 틀리죠. 네. 보시면 인디어 텐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해놓으면 웅장해야 3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뚜껑이 열려요. 열려가지고 보통 겨울철에는 어떻게 여기다 이제 연통 딱 그래서 화목난로를 갖다 놓고 연통을 쫙 위에다 올려요. 꼭대기까지. 그래가지고 위에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사용하고 인디언 텐트. 그래서 장방용 좌식 모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에 꾸며놓으면 이쁘겠죠. 이렇게 이제 꾸며놓는 게 이제 감성 캠핑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또 옮겨져 가거든요. 그러면 캠핑 텐트 한 개면 될까요? 한 개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2012년도 1월달에 홀맨 폭군 텐트라는 것을 구매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 우리 캠핑 안 가? 그래가지고 저는 캠핑에 캠자로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캠핑을 그래서 콜맨 코코 텐트를 1월 달에 구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2번, 3번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고 이제 날씨가 지금도 어떻게 선선하잖아요. 그럼 초보 캠핑, 초보 하시는 분 지금 캠핑 가실 거예요? 아직은 추워요. 네, 아직은. 그럼 조금만 5월달 정도 날풀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5월 5일 캠핑 가자. 가서 이제 잘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캠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 하다 보면 보통 2주에 한 번씩은 가요. 이제 거의 맞들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12년 6월 딱 보면 5월달에 이제 캠핑을 딱 하고 6월에 접어드네요. 캠핑을 접어드니까 어떻게 텐트가 바뀌었지요. 돔 텐트하고 타프가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 이 텐트 하나 가지고 그늘에 있고 싶어요. 그늘. 여름에는 사방이 어떻게 그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은 어떻게? 잠은 돔 텐트에서 잠을 자고 밤에 낮에는 어떻게? 타프 밑에서 밥도 해 먹고 이것저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은 돔 텐트에서 잠을 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조합이에요. 6월 달에 해보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텐트가. 그래서 있는데 그게 이제 또 6월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파리, 모기 막 나방 막 들어오죠. 네. 막 들어와. 어떻게 그러면? 캠핑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캠핑 가려면 어떻게 해요? 타프쉘이라고 있어요. 타프쉘. 타프쉘은 뭐냐면 요 전체에 타프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360도가 다 모기장 메쉬로 다 열기 때문에 바람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타프쉘을 또 구입을 해야 돼요. 여름에 캠핑을 하시려면. 그래서 이게 흔한 여름 캠핑. 여름 캠핑 가니까 어떻게 이게 아까 본 거실형 텐트는 아니죠. 그냥 오두막처럼 이렇게 타프쉘, 타프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웬만하면 한 텐트가 100개 있으면 80개는 타프쉘, 타프 스크린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름철에 어떻게 360도 다 모기장이 돼 있어야지만 안에서 모기, 파리, 나방을 물리치면서 캠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5월달에 시작했어요. 근데 뭐예요? 거실형 텐트 하나 일단 샀어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타프 하나, 돔 텐트 하나 사고 또 한 달 사이에 타프쉘을 또 샀어요. 그럼 보통 지금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되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가족끼리 가려면.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캠핑 타프 같은 것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타프는 뭐라고 그러죠?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타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렉타 타프라고 하고 헥사 타프라고 하고 커브드 타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렉타 타프는 쉽게 말해서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오두막처럼 생긴 걸 렉타 타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렉타 타프는 어떻게 폴대 이 기둥이 여러 개가 들어가죠. 헥사 타프는 뭘까요? 저기 보시면 헥사 타프는 약간 가오리 형태 모양으로 생겨 있죠. 폴대는 2개고 저 헥사 타프는 어떻게 모양이 이쁘겠죠. 설치해 놓으면 이뻐요.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늘이 조금 작아요. 그리고 보통 4인 가족이 있을 때는 이런 렉타 타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타프는 약간 이제 곡선면이 아니 이제 렉타 타프와 헥사 타프의 장단점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브드 타프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타프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타프 스크린은 뭐지? 라고 하시면 타프 스크린은 쉽게 말해서 여기 첫 번째 타프 스크린은 일단 우리가 타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타프를 하나 사셨잖아요. 샀는데 타프 스크린은 거기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렇게 끼면 오두막처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타프를 가지고 계시면은 타프 스크린만 사시면은 되고요. 타프쉘은 뭐예요? 저기 보시면 타프쉘은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저건 아예. 일체형에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저렇게 오두막처럼 생겼죠. 그래서 360도 다 어떻게 메쉬, 모기장이 다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텐트 집을 먼저 이제 구매를 했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집을 구매를 했다. 그 다음에 가구, 테이블, 의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잡동사니들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제품도 있는 거 있으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앉아 보시고 설치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누가 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6화 원칙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 거고요. 그 보시면은 이게 캠핑 강의가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뭘 준비를 하실 때는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용품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물건을 하나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가지고 보시는 거하고 얘기를 듣고 아니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사시는 거하고는 조금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아직 이제 뭐 3번 더 교육이 남았는데 최대한 자료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실패 없이 캠핑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괜히 실패해가지고 또 장비 하나 실패하시면 또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장비를.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요. 재미없어도 그거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꼭 오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